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 처리반 국고차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쉬어가지만 글로벌 증시는 쉬지 않죠. 휴일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이번 1시간 동안 저희와 시장 분석부터 여러분들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챙겨가시죠. 이 상승 종목 2분만큼 잘 보는 분이 계실까요?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한경의 안방마님 박유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출렁이던 우리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관세의 적응기를 맞았다고 봐도 될지 이번 한 주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지금 월요일, 화요일 당장 쉬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억울한데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을 때 또 쉬니 맞아요. 우리 또 같이 우리 또 약간 좀 같이 뭐 상승 좀 볼 수 있는 네, 딱 힘을 잘 받고 지점이었는데 당장 월요일이라도 좀 이렇게 오픈됐으면은 시장이 맞아요. 열렸으면 좋았을 걸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 월요일, 화요일 쉬고 수요일 날 왔을 때 미국 시장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도 그동안 쉬는 만큼 미국이 강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번 주 여러분들 가장 놀라셨을 거 어떤 건지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랑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자리하는데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뭘 먼저 보시나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 항상 미국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를 네. 먼저 보고요. 일단 환율 확인하는데 환율 보고 혹시 깜짝 안 놀랐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1,400원대에 있었던 환율이 야간에 1,398원 정도까지 내려간 이런 지점이 있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보는 1,300원대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요점 정리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요. 어쨌든 전주 대비에 올랐습니다. 2,559.79. 2,500도 어렵냐 이렇게 늘 이제 볼멘 소리가 있었는데 2,500을 잘 이렇게 지지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이요. 721.86으로 근데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하락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믿겨지신지 모르겠는데 마감 자체가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한 아침 7시쯤인가 체크했을 때 1,401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주 대비 무려 38원이 하락했던 지금 환율이에요. 근데 제가 야간 시장에 원달러 환율이 1,391까지 내려간 거를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자,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자체는 4.33으로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더 이상 뭐 4.5 이상은 올라가진 않지만 4.2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은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이런 구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공포지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공포지수가 60에서 65 레벨까지 올라가고요. 우리도 정말 만만치 않게 막 40 이상, 50 이렇게 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2.68 레벨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태평성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장이다. 그러나 항상 시작점은 18포인트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지수도 빅스 지수가 18 이상이면은 언제든지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 될 수 있다. 자,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지금 미국은 22.68이지만 우리는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슨 이제 이번 주 키워드를 좀 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대화가 물꼬를 트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지난주만 해도요. 이야기가 잘 진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랬거든요. 근데 뭔가 믿을 수 있냐? 우리가 심증만 있지 이게 진짜 사실로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증시가 먼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네. 증시가 이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미국은 또 강한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요. 지난주인가요? 부터 해가지고 S&P가요. 20년 내 최장 상승세를 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서학개미님들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학개미님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대요. 이번에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오니까 반등하니까 많이 현금화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1분기 GDP가요 역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지표상 GDP가 역성장한 것은 꼭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옐런 전 의장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야기는 오늘 어제 뉴스 기사에 나온 걸로 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때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에다가 일이 많은. 사실 그동안에 많은 이제 역대 정부들이 트럼프 이전에도 바이든 정부도 있고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재무장관 또 이제 우리 그 옐런 재무장관인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라고 딱 못을 박는 듯한 그런 제스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요. 이제 또 노동절. 정말 춘절만큼은 아니지만 노동절에요. 황금 연휴이잖아요. 중국은 연 인원이 14억 원이 이동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생성되는 어떤 지금 부가가치가 꽤 있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이번 주에 보면은 여행 관련주, 또 카지노 관련주, 또 중국 사람들 하면 우리가 꼭 화장품 있지 않잖아요. 화장품 관련주. 이쪽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이제 대이동은 정말 항상 부가가치를 창출시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AI를 이제 등에 업고 굉장히 커지는 미국의 ESS 시장이죠. 어쨌든 전력 반도체, 또 전력 시장, 인프라 시장, 또 변압기, 또 배전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ESS 시장도 질세라 여기 들어옵니다. K 배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이제 좀 뭔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 K 배터리가 지금 그동안에 캐즘이 있었는데 이 캐즘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트럼프 관세 반사 이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5월 달은요. 2차 전지가 좀 살아나는지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차 전지가 조금 자리를 잡고 올라온다면 벌써 2년 전 여름에 8월 2차 전지 완전 꼭지 찍고 내려왔던 거 딱 2년 전 여름 8월, 7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정말 만 2년이 꼬박 고생하시는 우리 2차 전지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네, 투자자님들 계시거든요. 이것이 반사이익, 정말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박윤진 대표님의 시그니처 코너 순서죠. 선행학습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주목해 볼까요? 네, 아직 이제 막바지 5월 중순 넘어가면은 실적 막바지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이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뭐 포드 모터, 월마트 등 이제 실적이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구간이 있고요. 우리 증시는 조금 더 실적 발표가 늦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그동안에 계속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딱 눈에 띄는 것은 여기 보니까 게임 섹터가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금융 섹터와 보험 섹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5월 12일 주간에 있는데요. 사명이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로킷과 헬스케어의 무슨 융합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약바이오인 것 같으면서도 로킷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인공지능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료용 환부 모델링 AI라든지 일회용 재생 키트, 초개인화 바이오 잉크,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 융합한 AI 초점일 환자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 하여튼 플랫폼에 대해서는요, 이 회사가 아주 대단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요 제품으로는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라든지 일회용 의료기기 키트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렇게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 의료용 AI 지금 의료 AI 관련주들이요, 이제 고개를 조금씩 들어주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역시 의료기기까지도 여러분 보시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모 청약주가 또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달바. 여러분들 그 홈쇼핑에서 굉장히 핫한 달바 세럼 있잖아요. 네. 달바 그 프리미엄 비건 화장품 브랜드라고 하죠. 달바가. 이 달바가 이제 드디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모 청약으로 들어오고 인투셀이라는 항암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여러분들 항암제 시장은 지금 ADC가 대세잖아요. 이 ADC 분야에서 독자적인 링거 플랫폼을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인투셀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와 제약바이오 섹터도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MSCI 지수가 반기 리뷰가 이제 될 텐데요. 여기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과 이제 편출되는 종목이 있을 텐데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화 시스템 이야기해드렸는데 네. 이번 주 한 주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화 시스템과 삼양식품도 주가가 너무너무 예쁘고요. LYG 넥스원도 너무너무 예쁜 지금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NC소프트, LG이노텍,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역시 여기서는 조금 호재보다는 약간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성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죠. 공개될 거라고 하죠. 두께가 엄청난 초박형이라고 합니다. 5.8mm면 얼마나 얇은 건지 정말 스마트폰이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기능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화면이 갤럭시 S25 플러스와 같은 6.7인치로 소개가 될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이제 탑재될 거라고 하고요. 컬러도 이렇게 티타늄 관련해서 실버, 제트 블랙, 아이시블 이런 있는데요. 가격이요. 너무 비쌉니다. 약 2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 또 약 184만 원 정도니까 스마트폰 이제는 구매하기가 이게 겁나는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개최가 될 건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C랩이라는 회사가 실시간 AI 영상 분석 플랫폼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C랩이라는 회사도 보실 수 있겠지만 역시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섹터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롬 파월 미 영준 의장이 경제 전망을 연설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일리노이즈 시카고 경제클럽을 초청한 자리인데요. 이제 여기서 어떤 FOMC 회의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베센트 정무장관도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동일하게 파월 연준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빨리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만 지금 굉장히 유효하다. 이거를 빨리 시급하게 빨리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파월의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며 하반기에 우리 증시 또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한전 KPS,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그제 이제 이거 발표가 나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협상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공시가 있지만 역시 제공시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대상자로 협상된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굉장히 큰 쾌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이요. 1.3조 규모의 신반포 2차 재건축 도급 계약 관련해서 보도해야 된다는 거 제공시 있고요. 그리고 동국제강에서 현대제철의 자회사인 현대 IFC라는 회사를 인수할 거라는 어떤 보도에 대한 공시에 있어야 된다. 이거 기한이 여기 이 주간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안 그래도 ESS 시스템이 아까 인공지능 산업의 상승, 어떤 성장과 함께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게 ESS 시스템인데 역시 ESS 쪽에 10조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가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이 2차 전지의 이 전기차 캐즘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이런 폭발적인 어떤 그런 2차 전지 섹터의 물꼬가 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 또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5월 19일 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핫한 좀 소재가 나왔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요. 컴퓨텍스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컴퓨텍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라고 합니다. 역시 대만이 어느새 반도체라고 하면은 아시아 국가에서 최고가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대한민국도 정말 반도체가 강국이지만 대만이 어느새 이제 TSMC를 등에 업고 가장 큰 강국으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의 CEO는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대만계 미국인의 젠슨 황이 이번 연설에서 타이페이, 대만의 수도죠. 여기 해외 지사본부 신설,
해외 지사본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부를 언급할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약간 확실하게 얘기가 어느 쪽을 나오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신설, 뭐 미국은 당연히 이제 본토라고 보고요. 미국에서 성장한 회사니까 뭐 이렇게 되면 해외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존 시장은 강력하게 아니면 중동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나 지능형 로봇 또 우리 입장에서는 HBM 관련주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이 주간에 그러니까 앞선 주간에 게임주들의 그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번 이 19일 주간에 보면 게임주에 대한 어떤 그런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2M 동남아 6개국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출시하는 국가가 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필리핀 등이라고 하거든요. 역시 해당 지역의 모든 이용자가 하나의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 환경이 제공될 거라고 하니까 게임 모바일 게임도 보시면 좋고요. 또 게임주가 있죠. 넷마블 왕자의 게임이라는 킹스로드 이 게임명인데요.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 계속 게임주도 어떤 글로벌로 계속 출시를 해서 시장 파이를 키우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 앞서 NC소프트가 동남아 시장을 겨냥했다면 지금 넷마블은요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중 이쪽 글로벌 지역을 조금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유저들에게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놓고요. PC 유저들은 스팀에서 창립자 팩을 구매해서 이걸 통해서 얼리 액세스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바일 게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지금 또 나왔습니다. 게임에 대한 어떤 이벤트. 플레이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주관하는 이런 수도권 최대 규모 게임 문화 축제라고 하는데요. 게임 산업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게임 모바일 너무나 뭔가 많다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요. 아까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ESS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포스코 홀딩스는요. 포스코, 현대차, 미국 제철소에 투자한다. 자, 전기차 공급망도 시전지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이 있으니까 5월 달만큼은 2차 전지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요. 1조 원 규모의 군용 헬기를 개량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재공시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항공 하면 그냥 여객기나 화물이나 여객기에 특화된 그런 운송 회사인데 헬기 개량 사업 이것을 나아간다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요즘에 방산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방산에 약간 발을 살짝 담그는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 대한항공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그룹과 현대그룹에서 연지동에 있는 사옥을 매각한다. 요즘에 여러분들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옥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한 어떤 회사들의 자구책인데요. 그만큼 뭔가 지금 상황이 경기가 녹록지 않다는 걸 이야기할 텐데 현대엘리베이터도 연지동 사옥 매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공시해야 된다. 자, 요즘에 핫하죠. 한화그룹주. 여러분들 이번에 이번에 그 신세계에서 주최해가지고 그 정영지 회장이 주최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한했다 이제 미국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어느 회사의 수장들을 만나고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하나그룹의 장남, 차남, 삼남 모두가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4대 그 총수들 있죠. 대기업 4대 총수 뭐 삼성, LG, 현대 4대 그룹은 가지 않았대요. 만나지는 않았고 대신 이렇게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CJ그룹에서도 갔고 네. 하나에서도 갔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한화오션, 어드밴티지 탱커스, VLCC 두 척을 또 수주 보호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번 트럼프 정부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그룹주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에서 역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을 한다라는 추진 보도에 대한 제공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월 25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센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이 하나 하나 시스템? 시스템 너무 좋았어요. 하나 그랬어요? 시스템도. 네. 그 전일에도 7%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네. 너무너무 흐름이 좋은데 지금 알려주시는 센 주식마다 잘 가고 있거든요. 야, 오늘의 센 좋습니다. 주식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어떤 종목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앞서서 알려주셨던 혹시 화장품 섹터인가요? 네, 그쪽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자, 아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도 센 주식 한번 네.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네. 자, 우리 여기 피디님은 제가 몇 분 정도 강의가 지금 허락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예. 짧게 그러면 짧은 어떤 모드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저도 여러분들 메모해야겠습니다. 그 매집이 진짜 중요한 건 이제는 아시죠? 박윤진 대표는 매집. 네. 그러나 저는 매집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만 아까 보셨죠? 1년 넘게, 2년 넘게, 3년 넘게 걸리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집해놓고 세력들이요 무조건 올리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데 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매집이 기준이 되고 너무 중요하지만 매집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드디어 매집해놓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 저는 매매하는 거 상당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상승이 시작되면 다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본상승이 시작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본상승하고 매집 단계 사이에 또 본상승 초입이라는 이런 단계가 있어서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은 올라갈 때 천천히 수급과 지표가 이제 보강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이 경우에 완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시장에서 눈에 띄게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이제 돌파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돌파했던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수급과 지표가 훼손되면서 쉬어가는 구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여기서 제가 가끔씩 이제 꾸긴다 이런 표현도 하죠. 본상승에서 낙폭과대, 본상승 갔다 낙폭과대. 이거를요, 텐베거 종목들은요, 한 8번, 9번, 10번을 왔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배가 되는 종목이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본상승 나왔다가 이 낙폭과대 구간으로 왔을 때, 꾸겼을 때, 이 고점 대비 그럼 여기가 한 어느 정도 하락일까요? 보통 20, 30%, 마이너스 20, 30%, 마이너스 40%는 기본이에요. 고점 대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럼 낙폭과대에 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수급과 지표가 다시 보강이 되면서 또다시 본상승 올라간다고 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또 굉장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경우 우리 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낙폭과대 요 구간만은요. 이것만 아까 6번, 7번 해야 할 텐베거 종목이 나온다고 그랬죠. 누군가는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걸 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요. 시세가. 어떤 종목은 정말 20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텐베거가 아니라 정말 20배, 30배, 50배 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낙폭과대에 있던 이 종목이 본상승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수급과 지표가 훼손이 되면서 원래 본인이 태어났던 매집 자리, 본인이 홈타운, 고향인 매집 구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이제 더 허다하죠, 주식은.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여기 본상승 낙폭과대, 본상승 낙폭과대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한 8, 7번째 낙폭과대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2년 전에 여름에 다시 내려와서 매집 자리로 지금 다시 내려온 것이 바로 2차 전지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낙폭과대의 자리는 좀 하나 특징이 있다면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는 것을 낙폭과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어떤 분들은 하염없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우하향하면서 내려온 종목을 낙폭과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표현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낙폭과대는요. 계속 이렇게 왼쪽에 상승 이력이 있어야 돼, 본상승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에 낙폭과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것을 저는 낙폭과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앵커님들도 예상을 해줬던 어떤 종목일까요? 왠지 화장품일 것 같죠. 자, 이번 주에 제가 좀 작은 종목이지만 스몰캡 종목이지만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토니모리는 본상승 초입과 본상승과 돌파와 낙폭과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금 상황으로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한번 우리 앵커님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틀리셔도 괜찮아요. 본상승 초입? 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누가 보면 여기가 아니에요. 대표님 여기서 여기가 고점 맞고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왼쪽을 본상승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물론 본상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본상승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주가가 봤을 때 구간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넘었죠. 이 구간이 1년이 넘었으면 이거를 본상승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 여기서 어떤 종료가 되었다, 시세가 마감되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어떤 초입 구간에 지금 예쁘게 지금 고개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여기서도요. 이게 지금 일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승을 했던 게 2월장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1.5개월, 한 2.5개월 정도 좀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어느 정도 나왔다. 더 아무리 못해도 여기 들어왔던 물량들이요. 한번 차익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본상승 초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달 5월은 저는 화장품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을 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 또 만나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바로 끝나고 제가 화장품 종목 몇 개 더 알려드릴 테니까 예쁜 수익 보는 5월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또 가정의 달 5월 이 겹호재를 가진 토니모리 종목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이 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바로 이어지는 12시 이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박은유 대표님의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